이어서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인들의 거족적인 저항운동에 당황한 일제는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는 등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민족 분열 정책의 일환으로 그 본질은 가혹한 식민통치를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였다. 네, 바로 37번 문제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3.1운동의 영향으로서 이제 일제가 어떤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다 그랬죠. 예, 무단 통치에서 이제 조금 부드러운 듯한 문화 통치로 변화를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은 아주 어찌 보면 무단 통치보다 더 악랄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내용 파악을 한번 칠판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예, 보겠습니다. 문화 통치. 자, 일제 1910년대 무단 통치 같은 경우는 헌병경찰 제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찍어 누른다 했습니다. 이때는 뭐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조선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태형을 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즉결법, 즉결적으로 이제 즉결 처분권이라고 해서 그 즉시 바로 거기서 이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뭐 미라운드 원칙 이런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원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하게 하는, 자, 교사가 칼 들고 교실에 나타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1910년대 어떤 무단 통치 시기의 모습이었다면 1920년대 무단 통치는 좀 초반에는 좀 부드러운 듯한 형식으로 갑니다. 1920년대 모습이라고 보시면요. 자, 하지만 이 안에는 뭐가 있었다? 바로 기만성이 숨어 있다. 기만성. 기만한다는 거 아시죠? 뭐 친구가 야, 내가 내일 맛있는 거 사줄게 라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그냥 아무런 약속도 없이 전화기를 아예 꺼놓고 막 이런 거, 우리 나를 기만한 거 아니에요, 그쵸? 기만한 거, 바로 이게 기만성이라는 거예요. 자, 일본은 어떤 기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냐? 자, 첫 번째 이제 문관총독. 그동안은요 군인 출신의 총독만을 이제 임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부드러운 학자 스타일, 부드러운 이제 학자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총독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군인들 아시잖아요. 좀 딱딱하고, 그쵸? 약간 뭐 이렇게 딱딱 원칙, 원리 이런 거 지키고. 하지만 좀 문관은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좀 부드러운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지만 한 번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계속해서 이제 군인들이 총독을 맡습니다. 한다고 해놓고는 한 번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병경찰제를 무엇으로? 헌병경찰이라는 그동안 헌병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군인경찰입니다.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경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우리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 업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헌병경찰입니다. 그런데 이 헌병경찰을 무엇으로? 우리가 치안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로 바꾸겠다, 보통 경찰로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하지만 실상은 제복만 바꿔 입었을 뿐 경찰 수라든가 장비 이런 것들은 오히려 증가시켜버립니다. 증가시키고요. 여기에 더해서요, 이들은요 무엇을 제정하냐면 암암리에 또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요.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언제? 1925년도거든요. 이때 제정을 해서 여기 내용이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해낸다라는 어떤 그런 법인데,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한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색출한다 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선생님, 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사회주의를 특히 탄압을 하는 겁니까?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군주제입니다. 왕이 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다면 아는데 바로 계급투쟁을 주창하는 그런 어떤 이념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군주제와는 좀 약간 이율 배반적인 좀 반대급부의 어떤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회주의에 대해서 계급투쟁을 하는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치안유지법을 또 제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와 동시에 신문이라든가
잡지 이런 것들을 허용합니다. 너네들 이제 만들게 해줄게. 예전에 신문지법으로 탄압을 했지만 1910년대는 신문 자체가 없었어요. 예.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기관지 매일신보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너희들 신문, 잡지 이런 거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줄게 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검열을 강화시키죠. 예, 검열을 강화시켜서요. 만약에 이제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란가 뭔가 좀 약간 좀 꺼림직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삭제! 말 안 듣는다? 너네 당분간 발행하지 마.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뭐 안 되면은 만약 폐간까지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말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글들만 이제 여기에다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대요. 예, 교육의 기회를 확대한다. 라고 해서 당시 이제 뭐냐면 뭐 조선어, 우리나라 이제 말인 조선어를 필수로 하고요. 필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일본과 우리 이거 조선의 이제 학제를 똑같이 합니다. 이제 초등 이제 6학년 이런 식으로. 전에 이제 10년대까지만 4년 배웠었거든요. 이제 6년으로 확장합니다. 그래서 학제를 똑같이 하고요. 이와 동시에 고등교육 기회를 주겠다. 예. 아까 제가 앞에서 뭐라 했죠? 기만성이라 했죠? 줄까요? 안 줍니다. 예. 일본은 일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똑똑해지는 걸 바라지 않아요. 예.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그러한 인원을, 그러한 어떤 그 인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뿐이지 우리가 똑똑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교육기회를 확대했지 실질적으로는 역시 초등교육만 실시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교육 확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도 대학 설립하게 해달라라고 하니까 일본이 이제 총독부에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대학을 만들겠다 했는데 역시 이게 일본이 계속해서 방해 작전을 펼칩니다. 예, 그런 모습도 나타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더불어서 하나를 더 쓰자면은요. 이제 기만성과 더불어서 민족 분열을 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인들의 스파이를 심어두는 거예요. 일제가 우리에게 스파이를 심어둡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요 친일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최남선, 해액에서 소년에게 썼던 최남선, 그다음에 이광수, 심지어 이제 장지연, 신라 방송대국에서 장지연 역시 이제 나중에 이제 친일파 어떤 그런 모습으로, 친일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민족 분열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그 이론들이 민족 개조론, 그 다음에 뭐 자치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당한 것은 우리 민족이 무능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성을 개조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족 개조론이고요. 자치론 같은 경우는 일본의 식민지를 인정하자, 식민 지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자치를 누리자라고 하는 게 자치론입니다.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진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일제의 어떤 그런 그 20년대 문화 통치의 어떤 본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한번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예. 자, 1번 조선 태영령이 제정되었다. 정답이 바로 1번에 있네요. 태영령은 언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1920년대입니다. 3번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제가 총독부에서 거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무마책으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럼 우리가 대학 만들어줄게. 한 게 뭘 만들었냐?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의 서울대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성제국대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당시 조선 학생들이 들어가기도 까다로웠을 뿐더러 거의 뭐 처음에는 이제 뭐 한 10% 20%가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생들 중에 10% 20%밖에
조선인들이 없어요. 나중에는 더 없습니다. 예, 거의 이거는 뭐 일본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예, 거의 뭐 일부만, 우리나라 조선인들은 거의 일부만 거의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였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무마책으로서 내놓은 게 바로 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2번도 이제 1920년대의 문화통치의 모습이 맞죠. 4번, 한국인의 신문 창간이 허용되었다. 허용은 됩니다. 하지만 검열이 더욱 강화되었다.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신문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 교사의 제복 및 대검 착용이 폐지되었다. 예,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20년대 가면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8번, 옳지 않은 것은요, 예, 1번이 되겠습니다.